2026년 5월부터 부동산 세금이 대폭 강화됩니다.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5월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또한 15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은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예정입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제도도 17년 만에 전면 개편되고 똘똘한 한 채 전략도 이제는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집값만이 아니라 세금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어르신들이 꼭 알아야 할 보유세, 양도세, 상속세 대비 방법을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이 받을 영향과 현명한 대응 전략을 꼭 확인하세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1월 25일 이재명 대통령은 하루에 무려 4번이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은 한 가지였습니다. 부동산 세금을 더 이상 깎아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동안 집을 여러 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세금 혜택을 받았다는 거 아셨나요? 지난 4년 동안 정부가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를 깎아줬습니다. 집을 팔 때 내야 하는 세금을 줄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5월 9일에 끝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연장되겠지 하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연장은 없다고요. 자,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왜 이런 정책이 나오는 걸까요? 문제의 핵심은 바로 집값입니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면 15년은 모아야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고요. 이게 정상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정부가 결심한 겁니다.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벗어나자고요. 여기서 불로소득이란 게 뭐냐면 일하지 않고 집값만 올라서 돈을 버는 겁니다. 이게 과연 공정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도소득세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집을 여러 채 가지고 계셔도 세금을 덜 냈습니다. 그런데 5월 9일부터는 집을 팔 때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집을 2채 가지고 계신 분이 한 채를 파신다고 합시다. 지금까지는 기본세율에다 10%를 더 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20%를 더 내셔야 합니다. 3채 이상 가지고 계신 분은 어떨까요? 무려 30%를 추가로 내셔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부담인지 계산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안 팔면 되지 않나요? 정부가 이걸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보유세를 올리겠다고 한 겁니다. 보유세라는 게 뭐냐면 집을 가지고만 있어도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대통령은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버틸 수 있겠느냐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을 팔기 싫어서 버티고 계시면 매년 내는 세금이 점점 더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특히 15억 원이 넘는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주목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보유세는 구간이 넓었습니다. 6억 이하, 12억 이하, 25억 이하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구간을 훨씬 더 촘촘하게 나눈다고 합니다. 20억, 30억, 40억 이렇게요.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예를 들어 40억짜리 집을 가지고 계신 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25억 넘는 집이라고 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다릅니다. 30억을 넘으면 한 단계 더 높은 세율, 40억을 넘으면 또 한 단계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결과적으로 고가주택일수록 세금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도 나는 집이 한 채뿐인데 똘똘한 한 채 전략이잖아요. 안타깝게도 이것도 이제 안전하지 않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집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10년 이상 가지고 계시면 무려 80%까지 세금을 깎아줬습니다. 10억짜리 집이든 50억짜리 집이든 똑같이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과연 공평한가요? 10억짜리 집 한 채 가지고 평생 사신 분이랑 투자 목적으로 50억짜리 집을 산 분이랑 똑같이 혜택을 줘야 하나요?
그래서 앞으로는 집값에 따라서 공제율을 다르게 적용한다고 합니다. 중저가 주택은 지금처럼 80%를 유지하되 고가 주택으로 갈수록 60%, 50%, 심지어 40%까지 낮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 집이 어느 정도 가격인지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시세를 모르시면 세금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앞으로 집값이 얼마나 오를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집값이 오르는 건 좋은 일 같지만 세금도 함께 오른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셋째, 특히 고가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속세 문제도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유세나 양도소득세는 생각하시는데 상속세는 간과하십니다. 그런데 상속세가 진짜 무섭습니다. 수십 년간 미뤄온 세금을 한 번에 내야 하거든요.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자녀분들이 갑자기 몇 억씩 내라고 하면 정말 큰일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바로 집을 투기 수단으로 보는 생각입니다. 집은 원래 사람이 살기 위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돈 버는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채만 가지고 거기서 평생 사시는 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 채를 가지고 계시거나 투자 목적으로 비싼 집을 사셨다면 이제는 전략을 바꾸셔야 할 때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이 생각납니다. 70대 초반이신 분이었는데 서울에 3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평생 모아서 장만하신 집이었죠. 그분이 걱정하셨습니다. 나중에 자녀들이 상속받으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나고요. 제가 계산해드렸더니 깜짝 놀라셨습니다. 10억이 넘는 상속세가 나왔거든요. 자녀분들이 그 돈을 현금으로 마련할 수 있을까요? 결국 집을 팔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하냐고요. 세금만 많이 내고 손해보는 거 아니냐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집값은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은 집값을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면 세금도 따라 오릅니다. 문제는 집값이 떨어져도 세금은 바로 안 떨어진다는 겁니다. 시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어렵지 않으셨나요? 핵심만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가 강화됩니다. 보유세도 올라갑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바뀝니다. 특히 15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은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제는 집값만 보시면 안 됩니다. 세금까지 함께 계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세 문제도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정부 정책은 계속 바뀝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겁니다.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알고 계시면 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